2026년에 은퇴하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5억 자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2026년,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죠. 이때 은퇴를 앞둔 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은퇴 설계, 어떻게 해야 할지 보고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같이 살펴보시죠.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딱 2년 뒤에 은퇴한다면 지금 당장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뭘까요? 아마 지금 50대 후반 직장인들이라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.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분들의 평균 자산을 한번 볼까요? 무려 5억 6,678만 원입니다. 와, 숫자만 보면 이 정도면 꽤 넉넉한 거 아닌가?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꽤 든든해 보이죠?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자산은 많은데 가난한 소위 S푸어의 현실인 거죠. 왜냐하면 이 자산의 대부분, 거의 70에서 80%가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.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. 게다가 평균 빚도 1억 1천만 원이 넘어요. 이러니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복잡한 은퇴 퍼즐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? 그 첫 번째 조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바로 연금입니다. 은퇴 후에 이 부족한 현금 흐름을 메워줄 가장 중요한 소득 공백 메우기 전략이죠.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. 보통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잖아요? 그런데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죠? 64세나 65세부터입니다. 그럼 그 사이 61세부터 63세까지 이 4년에서 5년 동안은 월급도 끊기고 국민연금도 안 나오는 말 그대로 소득절벽,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겁니다. 정말 아찔한 기간이죠. 그래서 국민연금을 두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냥 5년 먼저 땡겨 받을까? 이걸 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하면 평생 30% 깎인 금액을 받게 됩니다. 반대로 아니야, 버텼다가 5년 늦게 받을래. 이걸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평생 36%나 더 많이 받게 돼요. 정말 엄청난 차이죠?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바로 이 소득 공백기를 버티게 해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. 바로 가교연금이라는 건데요.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뜻이죠. 그 정체는 바로 여러분의 퇴직금이 들어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입니다. 월급과 국민연금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IRP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. 퇴직금을 그냥 받으면 세금을 왕창 떼잖아요. 그런데 IRP 계좌로 받으면 그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. 그 세금 낼 돈까지도 계좌 안에서 계속 불어나는 거죠.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조금씩 나눠 받으면 세금도 30에서 40%나 깎아줍니다.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. 특히 월 수령액을 125만 원 아래로 맞추면 세금을 훨씬 더 아낄 수 있습니다. 자, 소득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죠? 그럼 이제 다음 퍼즐 조각입니다. 은퇴 후에 갑자기 닥칠 수 있는 비용 폭탄 두 가지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?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. 첫 번째 폭탄,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.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.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 내주니까 잘 모르셨죠? 그런데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100% 다 내야 합니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소득뿐만 아니라 집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몇 배로 뛴 공보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건보료 폭탄이죠. 하지만 이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.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. 바로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. 퇴직하고 나서 신청하면 최대 3년 동안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. 이 3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은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. 바로 장기 요양 비용, 즉 의료비입니다. 우리가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평생 들어가는 의료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? 무려 4억 원입니다. 집 한 채 값이죠.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 금액입니다. 그럼 이 4억 원짜리 폭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. 보장 내용이 충분한지 부족한 건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. 둘째,
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제대로 알아둬야 합니다. 이게 생각보다 혜택이 커서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의 최대 85%까지 지원해주거든요. 이건 꼭 활용해야겠죠? 자, 이렇게 소득 공백을 메우고 비용 폭탄을 막았다면 이제 은퇴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. 바로 제2의 직업입니다.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요즘 은퇴하신 분들, 그러니까 신노년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. 이분들은 페이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추구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P는 파크골프 같은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, A는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지내고, C는 커뮤니티, 즉 지역사회에 참여하고, E는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삶을 말합니다.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만의 속도,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? 여기 표를 보시면 아주 현실적인 선택지들이 나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학교 안전지킴이나 문화재 해설사 같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70에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고요. 조금 더 전문성을 살려서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하면 월 15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. 아니면 아예 전문가로서 비영리 단체에서 멘토링을 해주는 식의 사회공헌 활동도 할 수 있죠. 선택의 폭이 꽤 넓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은퇴라는 커다란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. 소득, 비용, 그리고 새로운 일까지.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모아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명확한 준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내 모든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. 2026년 기준으로 내 집값은 얼마고 연금은 얼마나 쌓였는지 전부 다요. 둘째, 돈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. 내 노후 자금이 먼저인지 다 큰 자녀 지원이 먼저인지 확실히 선을 긋는 거죠. 셋째, 이걸 바탕으로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. 어떤 돈부터 먼저 꺼냈을지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이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. 공격적인 성장주보다는 배랑주나 리츠처럼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으로 갈아타는 거죠.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.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 예전에는 자산이 얼마냐가 중요했지만 이젠 은퇴의 성공 공식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바로 이 현금 흐름이 자산의 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,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은퇴 법칙입니다.